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하락장 두들겨 맞다가 보니까 벌써 2월이네요. 하지만 비온 뒤에 또 맑음이 있겠죠. 제주반도체부터 볼게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네 번째 추천에서 맥점 만원 돌파하고 3만원 이상 목표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은 90, 두 번째 60, 세 번째 50, 네 번째에서 9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건 일봉이고 11월에 재추천 드린 다음에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추세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15일선이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 조금 밥동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큰 상승에 따른 하락을 이전처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21선 25,000원을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25,000원 이탈하면 또 분할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키면 계속 홀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달라요. 자,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25,000원 이탈해도 버텨볼 수 있겠죠. 기다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평단이 좀 낮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내 평단이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21선 이탈할 때 반드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90% 올랐다가 반토막 났고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계속 반토막 나는 구간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역대 신고가까지 바르게 쭉쭉쭉 올라가 줬으니까 큰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제가 어디서 추천을 주요하게 5번 드렸는가 요거를 좀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무리하게 이런 고점에서 추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전 고점에서 할 거면 손절을 아주 짧게 잡거나 분할 매수 폭을 아주 크게 잡고 여러 번 분할 매수 초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원 돌파할 때 3만원 이상 간다고 했고 도달을 해줬습니다. 초장기로는 3만원 이상 늘어도 된다 도달을 해줬고 상세 내용은 카페에서 요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다음 제주은행. 자, 분봉 어제 1,500원 눌림 추천 드렸죠. 체결되고 쭉 추세로 올라갔고요.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건 월봉이고 W로 박스 돌파 상단 구간에서 추천. 당일에 상한가 나왔고 오늘 상한가 다음날 정석 반짝으로 2일 만에 5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정석 반짝이 나왔고 이제 제주은행은 상한가 종가를 또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장대 양봉의 종가 시가 중요한 기준이다. 1년선 저항, 1년선 또 저항 3번, 네 번째 갭 상승 나오면서 올라가던 자리 시초에 추천드렸고 상한가 다음날 반짝으로 이틀 만에 50%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시가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이 나왔고 시간외로는 2% 반등이 나와줬네요. 상한가 종가 가격이 12,800원. 여기를 이제 지켜주면 계속 힘이 붙어가지고 흔들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또 장기 2평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장기 2평이랑 상한가 시가랑 겹치는 가격대 여기도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더 크게 무너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도 바닥에서 70% 올랐다가 이렇게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침체 구간이 있었죠. 역시 유사하게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자. 오늘도 장중에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했던 분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때는 또 대응을 해주시고요. 이게 오늘의 분봉이고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박스 하단 15,000원 정도 이탈하면서 다시 밑으로 또 박스 다운그레이드 나왔고
다시 또 다운그레이드, 계속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식으로 차례대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배열은 지금 이렇게 잡혀 있고요. 분봉상으로도 여기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에서 찹찹찹 대응을, 평단이 높았던 분들은 대응을 했어야 될 거고요. 이건 카톡 리딩, 맥점이 1300원이다 1년선 가격, 여기 안착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냥 추격이 아니라 맥점을 토대로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무릎자리에서 가속이 붙었던 정석 흐름이고요. 그리고 2월 일정,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 이것도 있었고, 일정으로 차트 몰라도 일정으로도 가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업종으로 보험, 은행, 증권, 소매유통, 철강, 자동차, 건설, 유틸리티, 지주사, 이거 다 이쪽 섹터가 오늘까지도 다 강세가 나와줬죠. 시간외로 철강 관련주 오늘 또 반응이 나오셨고요. 이거는 카페에서 차근차근 다 한번 읽어보시고, 뭐 뉴스를 저 PBR 검색해가지고 뉴스 몇 개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PBR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장기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주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세계처럼 부채가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주주 환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 내용으로 수급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저 PBR 관련주들, 코스피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수급을 뺏기면서 약세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저 PBR주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모아가고 있었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 PBR 잡지 못하셨던 분들도 또 요게 순환이 될 테니까 계속 가는 섹터는 없죠. 이번에 반도체랑 인공지능 쉬어가고 있듯 저 PBR주도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거니까 그때 또 다른 섹터들 순환 강세가 나올 겁니다. 다음 FSN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얘도 항상 강조드리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거의 발목에서 노랑에서 추천드린 거죠. 최대 45% 수익 나와줬습니다. 요런 자리, 머리 자리보다는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봉은 박스 자리였고요.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고, 또 세 번째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여기서 박스 하단 지키고 있으니까 눌림 매수 홀딩 가능 사인 드렸고, 여기서 세 번째에서 또 쫙쫙 올라가 줬습니다.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제 추천 한번 더 드렸고요. 1월 30일에 1월 26일 FNS 상승시에 3,500원까지 간다. 30일에 또 종가에 검정색깔 별 매수 사인이죠. 양호 매수 사인이고 바로 1차 매수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월 30일에 1차 매수 가능했고, 바로 가면 3,500원까지, 실패하면 조정이 2,400원까지 나올 것이다. 왜? 박스니까. 여기서 뚫으면 3,500원 바로, 밀리면 여기까지 다시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요 하단까지 다시 내려온다. 요 내용 박스 매매 알려드린 겁니다. 30일 기준으로 하루 쉬고 바로 올라갔고요. 요게 2월 1일 오늘 리딩입니다. 오늘 종가에 3시 30분쯤에 리딩이고, 시간으로 8% 정도 올라가면서 3,500원 도달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2년선 안착을 했죠. FNS 일봉 요때 처음 추천드렸고요.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 N패턴 반등으로 추천드렸고, 뒤에 박스 확인하고 반복 추천. 1월 30일에 처음으로 박스 돌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박스 돌파 나와줬고 1년선 살짝 안착했죠. 연월도 추천을 드렸다. 박스 돌파니까
돌파 안착하면 강세가 나오는 자리가 있다. 하루 쉬고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왔고, 오늘 또 처음으로 1년선을 이때는 살짝 걸쳤고, 오늘은 확실하게 안착을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기 때문에 또 종가에 매수 가능 언급 사연을 드렸고, 시간으로 8%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3,500원 도달을 해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내일은 또 반짝 주의하시고, 위에 2년선 저항대 3,800원 체크하시고요. 이제 3,8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고점 구간은 4,000원 정도 하네요. 이때 박스 이탈하고 쌍봉 이탈 형태로 죽었던 자리도 복습을 하시고요. 1월에는 틱톡으로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바이두로 올라갔습니다. 챗봇 갤럭시 S24 생성형 AI 이쪽으로 이슈가 재부각이 되었다. 다음 비트컴퓨터 비대면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얘도 똑같죠. 월봉이 박스 하단 자리에서 작은 역배열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크게는 역배열이지만 작은 역배열 끊었고, 요 박스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박스 매매였습니다. 돌파 기준 50%, 눌림 기준 최대 65%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역시 이런 고점이 아니라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어깨머리 가는 도중에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거는 일봉, 최근에 윗골이 모두 다 차액 실현 아닌 매물 소화다 분석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재추천드리고 최대 65% 수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비대면 진료법 개정 서비스 확대 추진. 1월 8일 리딩.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현재 수급은 없으나 모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모아가는 자리다 추천을 드렸고요. 정리본까지 같이. 여기에 정리본의 일부 캡처입니다. 모아가는 자리, 낙폭과대 완화, 낙폭과대 양호, 그리고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기대감, 길게 유효하다. 약 배송 제한이 풀리면 상승할 것이다. 인성정보도 얘가 먼저 갔죠. 얘가 먼저 가고 비트컴퓨터가 2등주에서 대장주로 순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인성정보 1년 내내 반복 추천드렸고 승률 100%, 추천할 때마다 다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제 추천 기준으로 65% 수익 나왔고요. 비트컴퓨터랑 유사하게 같이 키 맞추기가 인성정보 먼저 가고 비트컴퓨터가 키 맞추기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에코프로머티,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계속 홀딩 사인 드렸어요. 그때 회색 박스를 지켰기 때문에, 보라색깔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 이렇게 예전에 두산 퓨얼셀 21년처럼 유사 구간이다, 지키면 노랑으로 올라가고 실패하면 초록으로 크게 빠질 것이다 라고 했고, 두산 퓨얼셀은 실패하고 쭉 크게 빠졌고요. 에코프로머티는 여기서 이제 지키고 더 갔죠. 한 번 더 여기서 돌파하고 더 갔고, 또 한 번 더 돌파하고 더 갔고, 뒤에는 추세선 이탈하고 20선 이탈하고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21선 이탈, 추세선 이탈하고 쭉 빠지다가 두 번째 지지선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줬네요. 큰 역배열, 작은 역배열은 끊었고 큰 역배열 요거 끊고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다음 신스틸, 하이스틸. 최근 장중강세 있었고 오늘 또 시간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강 쪽도 저 PBR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신스틸 이것도 크게 박스 W 접근으로 최대 60% 수익 나왔고, 사우디 철강 프로젝트 14조 투자,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중에 철강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이스틸 월봉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주기적으로 수익을 줬죠. 이렇게
노랑으로 주기적 슈팅이 나와준다. 2개월마다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모아가라. 결국 이렇게 모아가라 했던 자리에서 23% 급등이 나와줬고요. 주기적 슈팅을 노리고 분할 매수로 모아가라. 엔텔스랑 같은 패턴으로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외로 또 반응이 나와줬고, 오늘 2월 1일 저 PBR 주요 종목군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그리고 지주사, 삼성물산, SK, 은행, KB금융, 신한지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역대 신고가로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거는 메리츠금융 지주죠. 다음 기타,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2월 1일 장중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신규 상장주, 저 PBR 포함되어 있는 지주사, 손해보험, 은행, 그리고 아시아나 그룹주, 원격진료, 상반기 신규 상장주, 이닉스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마감했고요. 시간외로 낙폭과대 상한가 나왔습니다. 우진엔텍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역시 낙폭과대 반등으로 상한가 나왔고요. 원전 호재도 나왔죠. 한국이 체코에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현대임스, 레이저업텍까지 같이 반응을 보여줬고, 저 PBR 관련주 2월 일정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예, 손해보험, 지주사, 은행, 금융, 생명보험, 증권, 백화점, 소매유통 다양하게 코스피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손해보험은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다음 지주사, 골든센츄리, FNF홀딩스, 동국홀딩스, 뒤에 홀딩스 붙어있는 애들 대부분 다, 그리고 중국기업 관련주 몇 개, 동전주들은 역시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고, 은행 금융 추천주였던 제주은행,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다음 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동양생명, 증권주, 킴증권, 한국금융지주, 백화점, 소매유통, 현대백화점, 하나갤러리아, 이마트, 그 외에 천일고속, 무림페이퍼, 다음 원격진료 관련주 1년 내내 반복 추천드렸던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둘 다 재추천드리고 60% 최대 상승이 나왔죠. 비대면 진료법 개정,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케어랩스까지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그룹주랑 마찬가지로 모두 다 반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얘네도 전일치의 상승이었고 반짝. 이제 합병 심사가 일본은 통과가 되었고 미국이랑 EU만 남았다. 근데 요게 좀 미국의 견제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좀 부정적인 관점도 있는 기사를 봤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2월 14일까지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날짜 체크하시고 선반영에 따른 재료 소멸도 주의하시고, 만약에 통과 실패하게 된다면 당연히 급락이 나올 거니까 빠르게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이 중에 FSN 추천주 크게 올라갔고, 기존 추천주 오킨스 전자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월 31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대한항공우 상한가, 아시아나 그룹주 합병 기대감, 시간의 상한가, 고가 12%,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 이전처럼 반짝반짝 자꾸
꼬리가 나와주고 있고, 다음 영화금속 시간의 상한가 호실적으로 강세, 고가 12%,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 박스 상단 정도 맞고 떨어졌네요. 계속 박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나 항공, 얘도 상한가였고 고가 14%, 종가 보합, 정석 반짝, 이전처럼 481선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추천주였던 비트컴퓨터, 시간에 9.9%, 고가 상한가,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뒤에 무너지면서 13% 마감, 정석 반짝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의 시가, 그리고 이틀 전에 장대양봉 종가, 전날의 저가, 이렇게 3개 기준 잡고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다음 아시아나 IDT, 얘도 반짝, 한솔 인티큐브, 엔비디아 AI 관련으로 시간에 9.8%, 고가 11%, 종가 14%, 정석 반짝, 이렇게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쭉 크게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는 이런 정석 흐름들 조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빡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다음 인성정보, 얘도 시초 튀었다가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무너졌고요. 얘도 추천주였고 여기서부터 추천 60% 수익 나왔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주자. 지키면 홀딩. 다음 에어부산 반짝, 대한항공 반짝, 유위케어 원격진료 반짝, 2년선 건드려줬고 안착은 실패, 1년선도 안착 실패했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JVM 실적으로 반짝, 얘도 박스 유지, 진에어 박스 반짝, 제주반도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21선 반등 나왔습니다. 21선 25,000원이죠 25,000원 이탈하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크게는 이렇게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깨끗한 나라 찔끔, 티웨이 항공 찔끔, 제주항공 찔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 하니까 시간의 상승 종목 늘 체크해 두시고 반짝에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을 해요. 오늘은 단 한 종목도 상승 마감하지 못했고 그나마 제주반도체가 단봉으로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다음 2월 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이닉스 오늘 신규 상장주고 2차전지 세이프티 관련주, 안전솔루션 전문기업, 화재의 원인을 원천 방지한다. 공모가는 14,000원이고요. 오늘 시초에 좀 빠졌다가 시가 회복하고 올라가지고 다시 시가 이탈,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갑자기 30% 정도 우다다다 올라가면서 다시 시가 회복을 해줍니다. 여기가 시가 가격이고요. 다시 올라가 줬다가 뒤에 정석 밥동이 나와줬고 저점 경신을 했죠. 여기가 저점이었고 저점 경신하면서 죽었다가 또 낙폭과대 반등으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41,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줬고요. 자, 시가인 46,550원 여기를 회복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고, 일단 그 전에 기존 지지를 받았던 가격 여기를 종가상 4만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간값으로 43,000원 정도 중간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시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전고점 또 중간값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신규 상장주는 밀리게 되면 고점 기준 마이너스 60% 70% 정도 나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상승 실패하고 또 여기 저가 36,6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밀릴 수 있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진엔텍 연속 상승 나와주다가 쭉 이렇게 빠지고 반등이 나왔죠. 얘도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보면 딱 마이너스 60%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줬네요. 5일선인 22,0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고요. 여기가 크게 싱크홀 자리였죠.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 작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매물이 좀 적은 구간입니다. 여긴 좀 매물이 적은 구간이다. 요날에 하루치 매물밖에 없죠. 요날 하루치 매물밖에 없으니까 텅 비어있는 구간으로 22,000원 안착하면 힘이 좀 3만원까지는 크게 열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 이 점 참고해가지고 5일선 안착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볼게요. 어떤 흐름이 나왔나. 대신 밸런스 스펙 얘는 바로 하락하고 행보가 나와주고 있고, 한빛 레이저 얘는 우다다다 크게 올라가 주다가 고점에서 박스 이탈하고 5일선 이탈하고 5일선 이탈 박스 하단 이탈 나와주면서 쪼로로 빠지고 있죠. 계속 5일선 저항받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얘는 5일선이 만원, 종가상 만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현재는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다. 요 구간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대 참고하시고요. 다음 HB 인베스트먼트 얘는 시가 이탈하고 쭉 빠진 다음에 5일선 얘도 5일선인 4,400원 정도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요. 항상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확인해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70% 정도, 얘도 뭐 거진 다 빠졌다 보면 되겠네요. 물론 모든 종목이 다 딱 60% 70%에 맞춰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통계상으로 높은 확률이니까 이거 좀 참고해가지고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이쯤이면 거의 다 빠졌겠구나 생각하고 반등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힘스 얘도 상한가 마감했다가 마이너스 15% 개파락, 그리고 하한가 마감 쪽쪽쪽 빠지고 있고요. 첫날 상한가 마감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었네요. 다음 드림인사이트 얘도 힘이 없고 유사한 흐름으로 빠지고 있다. 다음 포스뱅크 얘가 오늘 시간으로 9% 반등이 나왔죠. 키오스크 관련주 시가 47,500원 이탈하고 팍 빠졌고 밑에서 저점 경신하고 다시 또 살짝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2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죠. 자, 박스 상단이 31,000원 32,000원 정도, 여기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시가인 47,500원, 중간값으로 4만원, 꼬리는 56,000원, 신저가 25,500원 이탈하면 또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0% 정도, 얘도 60% 정도 빠졌네요. 포스뱅크 같이 봤고, 다음 철강 관련주 최근에 수익 나왔던 종목이죠. 하이스틸 수익 나왔고 신스틸 이전 추천주였고, 철강도 저PBR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옵니다. 포스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연장 추진 1월 30일 뉴스 있었고, 사우디의 14조 투자 이 뉴스도 있었죠. 신스틸부터 튀었다가 빠지고 밑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4,000원, 2,600원 정도의 박스. 일봉. 자, 이때 추천드렸었고 60%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천드린 이유는 요거죠. W 반등, 큰 박스 반등을 노리고 추천드린 다음에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뒤에는 3중 바닥 실패하고 이탈이 나왔고요.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보여주다가 구름 돌파, 121선 돌파 동시에 해주면서 상한가 이틀 연속 이제 고점 박스를 유지해 주다가 시간으로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었다. 종가상으로 상한가 종가를 지켰고 3,800원 계속 위에 있었죠. 그리고 1년선 위에 있었고, 정석으로 장대 양봉 다음에 고점 박스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5일선도 지키면서 같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5일선은 여기 밑에 3,500원 정도, 여기가 1차 지지 정도, 그리고 5일선이 2차 지지. 5일선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남아있는 물량 계속 추세 끌고 가시면 되고, 시간의 상승이니까 반짝은 역시 주의를 하면서 지지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3,800원 1차 혹은 1년선 1차, 2차 5일선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금강 철강. 월봉부터, 월봉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면서 밑꼬리 저항까지 이탈하면서 얘도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때 장대 양봉 시가 4,900원 정도에서 박스 하단 만들어주면서 횡보,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갇혀있는 자리고, 역배열 돌파 시도 하는 자리죠. 일봉 장기편 건드려줬다가 빠졌고요. 그때 안착했는데 바로 밀려버렸고, 최근은 안착 실패, 장중에만 터치해줬고 꼬리로 시간의 상승으로 5,500원까지 5,500원, 종가상으로 5,5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딱 반년선 가격, 그리고 1년선, 2년선 이렇게 장기평 3개 차례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 그 다음에 지지는 장대 양봉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5,060원, 그 다음 4,900원, 두 개 지지 주요하게 보면 됩니다. 5,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하이스틸, 이렇게 월봉 박스 하단 이 자리에서 역배열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금강철강이랑 유사하죠. 역배열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전에도 간간히 추천을 드리면서 추천 반복 수익 나왔었고, 모아가라, 이전처럼 이렇게 주기적인 슈팅을 노려볼 수 있다. 슈팅 나오면서 수익이 나오셨고요. 얘도 121선 종가상 3,4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3,4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위에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면 되고요. 최근은 딱 여기 맞고 떨어졌네요. 여기도 장평 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장평 맞고 떨어졌고, 지지도 동일하게 30일의 시가 3,100원, 그 다음에 최근의 저가 2995 두 개 보면 됩니다. 다음 FSN 7.5%, 3,500원까지 간다고 했던 추천주고 오늘 시간으로 도달을 해줬네요. 최근 틱톡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은 또 틱톡으로 먼저 반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바이두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박스 자리에서,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무릎자리였고요. 무릎 노랑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45% 수익이 나왔던 정석 차트. 월봉부터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무릎자리니까 이제 어깨머리 간다. 정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대 45% 수익이 나와줬고요. 기존에 지지였던 가격 3,200원 정도 맥점 살짝 안착을 했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면 5,000원이고요. 중간값으로 4,000원. 현재 바닥에서 추세 돌리고 이렇게 추세 박스. 일봉은 박스 돌파해주고 1년선 안착한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고, 이거 앞에 다 설명했죠. 2년선 저항대. 다음 HDC 7% 호실적 강세, 그리고 지주사입니다. 저 PBR 관련주. 월봉 바닥권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는 식으로 제자리 이하까지 빠져버리고 밑에서 최근 박스 형태로 짝꿍댕이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왔네요. 이렇게 짝꿍디 쌍바닥. 일봉은 1년선 저항 안착, 2년선 저항 안착했다가 밀리더니 이번에 저 PBR 이슈로 올라왔고요. 전고 돌파 해주면서 시간의 상승으로 8,500원까지 올라갑니다. 8,500원까지. 매물이 이제 거의 없는 구간까지 올라왔네요. 여기까지가 매물이 있었던 8,000원 자리고, 여기서부터 쭉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다가 과거의 매물 이렇게 걸리는 자리, 8,000원 이후부터 힘이 붙는 자리였다. 딱 이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역시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반짝은 주의를 하시고, 맥점이 8,000원이니까 앞으로도 8,000원을 지켜주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여기 7,250원, 중간 지지로는 7,600원, 7,500원 정도. 다음 DLENC 4%, 얘도 호실적 강세고 소각결정.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저 월봉 박스 하단 이탈하고 요 시가 이탈하고 저점도 이탈을 하면서 팍 죽었고요. 밑에서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 기존의 지지 자리였던 55,0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 중간값 5만원. (481선) 45,000원 지지 중요하고요. 얘도 여기 전고점 구간 45,000원 안착 여부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네요. 딱 45,000원까지 올라왔고, 맞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매물 없으니까, 먼 과거의 매물만 있으니까 힘이 좀 붙는 구간입니다. 45,000원 안착하게 되면. 다음 NK맥스 4% 반대매매 이슈로 하락이 나왔고요. 낙폭과대 반등. 이때 호재 한번 터져주고 급등 나왔다가 고가 26%까지 찍어주고 좋은 흐름, 2년선까지 재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도 같이 섞여가지고 무상증자일까지 밀렸다가 신저가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자, 이때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올라갔고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증자일까지 하락한다 이 패턴 좀 생각하면서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했었어야 될 거고, 무상증자 받으셨던 분들 물량은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틀간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지 이탈할 때마다 일부라도 반드시 대응을 해 주도록 합니다. 현재 낙폭과대, 낙폭이 엄청 강하게 나온 상태고, 시간으로 4% 상승, 월봉 역대 신저가까지 빠져버렸네요. 이렇게 지지 하나, 그때 코로나 때 저가, 코로나 저가까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월봉상으로 손절 자리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손절 자리 체크해 두시고, 낙폭과대이긴 하지만 이제 또 곧 3월입니다. 감사보고서 시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NKMX는 제약 주고 섹터 특성상 적자 지속이죠. 재무가 좋지 않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동전주가 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삐용삐용. 싸 보이겠지만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위험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굳이 이런 낙폭과대 노리기보다는 무릎에 정배열 매매 노리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좀 반등이 나와주면 낙폭과대가 또 시원하게 크게 나와주겠지만, 초보자가 하기에는 위험하다. 5일선 2,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여기 올라오다가 실패하고 더 밀려버렸고, 5일선 안착 여부 1차로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저가 1831 이탈하면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다음 SK네트웍스 4%. 월봉 바닥권에서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오다가 한번 밀리고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줍니다. 크게 박스 돌파 살짝 해줬고요. 전고점 8,000원, 그 다음 9,000원,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전고점도 1,000원 단위로 딱 맞아 떨어지는 11,000원이고요.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 2년선에서 반등, 다시 기존의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돌파해주면서 전고 돌파까지, 시간의 4%로 7,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자, 요 가격 기존의 저항이었던 7,200원 정도 여기 1차 지지로 잡으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이탈하면 또 이전처럼 요 추세 이탈하고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래 추세 이탈할 때 항상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와이즈버즈 3%, 틱톡 관련주, 치지직 관련주. 이때 스레드 관련으로 스레드 어플 출시로 크게 올랐다가 빠졌고, 지금도 틱톡 치지직으로 크게 올랐다가 빠진 상태. 낙폭과대 반등 자리고요. 지금 가짜 반등 주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의 3%로 1,300원 정도까지 아직은 계속 역배열에 갇혀 있고, 확실하게 여기를 딱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저가, 그 다음 밑에 지지 두 개 이렇게 보시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반등 좀 주다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갔던 흐름이 있었죠. 박스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흐름, 지금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역배를 끊지 못한다면. 다음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대장주, 얘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또 여기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역대 신고가 자리고요. 역시 초보자가 건들기에는 껄끄러운 자리, 고점에서 이렇게 크게 추세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 하단 자리에서 시간에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장기 입장까지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추세 대응하시고요. 최근에 15일선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15일선 7만원이 아까 그어줬던 추세 박스 하단이랑 거의 일치하죠. 15일선이나 21선 여기 이탈하면 1차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하면서 추세 타면 되겠네요. 다음 세이브존 INC 3%, 얘도 저 PBR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고 요 고점에서 쌍봉이탈하고 죽었습니다. 쌍봉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요 구간 저항 걸렸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무너지고 요 구간도 쌍봉이탈 하면서 죽었던 구간이고 기존 지지였던 자리에서 계속 저항 걸립니다. 2,800원 정도, 종가상 2,800원 안착 중요하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봉은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으로 2,7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지는 1년선, 반년선 보시면 되고 안착 실패하면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HLB 테라퓨틱스, HLB도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고 제주반도체랑 마찬가지로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 체크하시고요. 3월 심사 그리고 FDA 5월 16일까지 추세 크게 타고 있죠. 단기 2평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보유자분들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지요래 보시고 11선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이랑 11선이랑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선이 2차 지지가 아니라 11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납니다. 얘는 단일가 언제 풀리나? 2월 2일에 종료되고 2월 5일 월요일부터 정상 거래되네요. 단일가 해제일에 무조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단일가 해제일은 체크해 두시고 있는 게 좋겠죠. 나머지 다른 HLB 관련주도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추세 타고 있으니까 유사 대응하시면 되고요. HLB는 5일선 살짝 이탈했네요. 이제 보유자분들 이렇게 5일선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하고 다음 밑에 뭐 6만원 밑골이나 11선 이탈할 때 또 남아있는 물량 매도 대응하시면 되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일정 참고해 가지고 계속 파동을 타시던가 하분시 대응을 하면 된다. 하락시 분할 매도, 상승 시에는 계속 홀딩. 그 다음 하락 종목 3개도 볼게요. 바이넥스가 마이너스 6%, 저만제에서 세금 검출 쉬시 논란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
그리고 마약류 약품 조직적 은폐 논란, 이중장부,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네요. 이런 논란을 떠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크게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앞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출시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올라갔고, 출시했다 요거에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당연한 흐름의 하락이 나오는 거죠. 바이넥스부터 5일선 지켜주고 있고, 시간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겠죠. 9,400원까지 밀렸고 9,400원이면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이탈하고 시작하네요. 오늘까지 고점 박스 유지해주다가 시간의 하락으로 이탈이 나왔다. 월봉 이때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갔었고, 코로나 수혜로 지금도 역배열 끊고 30% 정도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 기준으로 또 주요한 흐름이 나오죠. 여기 1년선 맞고 떨어졌고, 1년선 근사치까지 왔다가 맞고 떨어졌고, 안착하니까 힘이 붙어가지고 한번 빡 올라갔는데 2년선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일 년선 저항대 지지대, 그 다음 121선 지지, 29일의 시가 지지,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면 됩니다. 중간값으로 하나, 총 4개 지지 보시고, 여기 안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탈하면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펜텍이랑 하이비전부터 이것도 최근에 분석 드렸죠. 여기 추세 이탈하고 빠졌고, 여기를 기준으로 끄었던 추세 하단에서 반등 올라가다가 또 반등하고 올라갔습니다. 역대 신고가까지 시도하다가 살짝 밀리고 있고, 마이너스 6% 24,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오늘의 시가까지 내려왔고,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기존의 저항대였던 22,400원 이렇게 2개 지지, 25,000원까지 총 3개 지지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 많이 올랐고 금방 제자리까지 빠져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금방 밀렸죠. 이런 구간들처럼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것도 어떤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당연한 급등 후에 하락분 항상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더욱이 이런 파동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2월 2일이 애플 프로 출시 일정이잖아요. 출시할 것이다 요거에 선반영이 나왔고, 출시했다에 하락이, 제로섬을 하락이 나온 거다. 펜텍도 마찬가지고, 펜텍은 여기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올라갔었죠. 4,600원까지 밀렸고요. 얘도 시가까지 밀렸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저가 요 구간 1차 보시고, 다음 2차 3차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때 마이너스 30% 나왔습니다. 크게 오르고 마이너스 30% 20% 나와도 당연한 자리다. 마이너스 20% 나오면 여기까지, 30% 나오면 여기까지. 추세는 이렇게 크게 잡히고 있고요. 이렇게 파동을
타고 뚫고 올라가느냐 맞고 다시 떨어지느냐 요 변곡점에서 살짝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처럼 요 하단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고요. 다음 조회 상위 종목 몇 개 볼게요. 현대차, 기아, 하나손해보험, 엔캠 요 4개만 볼게요. 현대차가 월봉 전고점 21년도에 맞고 떨어졌고요. 계속 같은 구간 체크하시고 역배열 끊고 쭉 올라왔고요. 이번에 역배열 끊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박스 형태로 전고 돌파, 박스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1만원 정도 전고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으로는 보합이고요. 중간가 월봉 전고점 위로 저항대 이렇게 체크하시고 현재 박스 매매 구간이다. 17만원, 21만원 사이의 박스입니다. 일봉 M 패턴으로 올라와줬고 여기 전고점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매물이 좀 쌓여있고 여기서 본전에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올라오는데 이번에 뚫고 안착을 할지 아니면 또 이전처럼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올지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 상단 맞고 떨어지면 아까 앞에 설명했던 종목처럼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다음 기아는 여기서 역배열 끊고 W 형태로 이때 코로나 구간에서 저점 밀렸었고 돌파하고 상승. 이번에 여기 전고 돌파 9만원 전고 돌파 안착해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추세 박스도 살짝 돌파한 거죠. 살짝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올라가지고 있고요. 전고 돌파해주면서 10만원 전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구간 역시 어느정도 크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찹찹찹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파동 무시해도 되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찹찹찹 해주는 게 좋겠죠. 포지션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기아를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나는 초장기로 가져갈 거야. 나는 10년, 20년 가져갈 거야. 이런 마인드라면 이 하락폭 스트레스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 뒤지는 거죠. 버티질 못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본전 올라오면 팝니다.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포지션을 잘 확립하고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하나손해보험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로 정직한 박스가 길게 나와주고 있고요. 5,200원, 3,300원 정도의 박스 매매 구간. 이 구간 전고점 살짝 뚫고 밀렸고요.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3%. 전고점 구간 여기 이제 CG로 보면 되고요. 주역이 이렇게 3개 CG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엔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유독 혼자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 자리에서 박스 돌파, 역배열 돌파 동시 나온 자리에서 쭉 추세 나오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지금 한번 흔들다가 반등 나오고 쭉 추세가 이어집니다. 15일선 이탈이 없었네요. 제주반도체 마냥 11월부터 추세 돌리면서 15일선 지키고 올라갑니다. 현재 15일선은 좀 주가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난 상태고요. 5일선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캔들 좀 지우고 1차 5일선, 2차 오늘의 시가, 3차 11선, 4차 15일선 이렇게 4개 지지 잡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대응하는 식으로 제주반도체 여태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추세 매매 하시면 돼요. 얘만 유독 올랐던 이유는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으려면 전액을 써야 되는데 엔캠이 그동안 증설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24년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하네요. 요 점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